현재중심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백유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지역 경남에서도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도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계속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주말을 기해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 그러니까 최고 단계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정말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먼저 코로나19 경남 지역 현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경상남도 발표에 따르면요. 확진 환자가 39명, 의심 환자가 2,471명, 음성 판정이 2,137명, 검사 중이 334명, 격리자가 645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확진 환자 동선이 발표될 때마다 경남도청과 각 시군의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관심이 폭주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 개인 위생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확진 환자 동선 확인, 만약 홈페이지에서 어렵다면 지자체나 그리고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에서도 코로나19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특집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현재 상황부터 대응 방안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질환 코로나19. 경남 확진 환자 2명 발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파악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경남 역시 지난 금요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역과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국민적인 협조가 더 이상의 확산과 발생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를 위한 우리들의 자세, 함께 짚어봅니다.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을 짚어보고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감염 경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과거에 이런 감염병이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켰던 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주로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돼서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중증도, 즉 이제 질환을 심하게 일으키는 정도는 좀 약한 것 같지만 감염력은 아주 훨씬 커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증도는 약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기존에 질환을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또 심하게 될 수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19 감염 단계 현 상황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 환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개 신천지와 또 몇 개의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역학적인 연관성을 다 밝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WHO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의 대응 수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어서 WHO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뭐 정리해서 이야기할 그런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초기 방역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23일 에 저희가 이제 감염병 심각 단계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 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대응 조치를 적정한 시점에 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신천지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짜 뉴스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했는데 주말 동안에 대규모 집회가 강행이 됐고요. 이때 현장에서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전파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균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밀집된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그 집회, 특히 야외에서 밀접하게 있고 또 서로 말을 또 해서 그 대화를 하는 경우라면 전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는 정말 그 국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감염 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가격리자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일반 국민들도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 교인을 비롯한 몇 개의 교회 등 즉 감염 위험 집단이 현재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에 속한 분들의 자가격리가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정말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였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재 총 54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는 공간이 바로 선별진료소입니다.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되는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늘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감염증 관련 증상을 느끼시면 반드시 1339 및 시군의 보건소로 연결하셔서 상담을 받은 뒤 선별진료소를 찾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경남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감염내과의 류병한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류병한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경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확진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이미 지역사회 전파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런 상황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 확진을 시작으로 의료진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할 때 어떤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시는지, 또 선별진료소의 검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전신을 보호하는 레벨 D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추가로 고글을 쓰고 N95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진료 시에는 PAPR이라고 해서 전동식 호흡 보호구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들도 추가로 이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오신 환자들이 이제 역학적 관련 사항, 즉 해외 영역이라든지 외국인 접촉력, 그리고 최근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방문 내역을 문진한 뒤에 이제 의사 환자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판단이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따로 비치된 음압 텐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약 처방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의사 진료 후 역학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간단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시행한 뒤에 귀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대전의 한 확진자가 수시로 외출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보건소의 이제 지시사항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보건 위기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가격리 지침을 받으셨다면 물론 혼자 사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가족분들과 같이 사시는 경우에는 방은 혼자 쓰셔야 됩니다. 혼자 쓰시고 방을 자주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고 방 안에 있더라도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따로 상을 차려서 따로 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다른 가족들과 같이 써야 되는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을 쓰셔야 될 경우에는 사용을 하신 뒤에 60에서 70% 정도 농도의 에탄올 용액을 미리 비치해 놓으셨다가 자기가 사용한 뒤에 분무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코로나19에 관해서 햇볕을 많이 쬐면 치료가 된다. 또 기온이 오르면 바이러스가 스스로 사라진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먼저 바이러스의 기본적 특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접하게 되는 독감 유행을 이제 떠올려 봅시다. 독감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 한창 기승을 떨치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점점 이제 유병률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이제 생존이나 증식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와 비교적 유사하다고 알려진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실온에서 무생물 표면, 즉 철이나 플라스틱, 기타 이제 옷감류의 표면에 바이러스를 묻혔을 경우에 실온에서는 평균 2에서 4일 정도, 길게는 9일 정도 생존을 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30도로 올라가게 되면 생존 기간이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많이 짧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날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이런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리라 하는 섣부른 기대는 아직 좀 금물이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따뜻한 동남아 지역, 싱가포르나 태국, 베트남 이런 곳에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온과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과의 관계를 너무 속단하는 것은 이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경남도민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분이 가벼운 호흡기 증상, 미열이라든지 가벼운 기침, 콧물 정도만 있을 정도에는 병원에 바로 가기보다는 집에서 증상 조절제를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이 오히려 전파될 위험이 더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십시오. 모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면역이 취약한 노령층은 가능한 집에 계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 동선 확인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확진자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정도로는 감염이 되지 않으니 안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거주했던 건물도 충분한 방역을 거쳤다면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또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의료계 등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의료진을 대표해서 경남도민 여러분께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창원경상대병원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의료진들이 이번 코로나19 감염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경남도민들께서는 우리 의료진이 성실하게 진료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보건 원칙들을 잘 지키시면
이번 코로나19 유행을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경상대병원 감염내과 류병한 교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입니다. 기침을 손으로 막을 경우 바이러스 증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손수건이나 휴지, 옷소매 등으로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것이 좋습니다. 손소독제 사용으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외출을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합니다. 기침이나 발열과 같은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지역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검색어 상위에 올랐던 게 기저질환입니다. 자, 이번엔 기저질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원 경상대병원 순환기내과 정영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전문의 정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기저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중국의 임상관찰 결과를 보면은 65세 이상이거나 기존의 호흡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호흡기계 감염을 주로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에 동반해서 심장 및 신장 합병증이 발생하게 돼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거나 기존에 이들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성 심부전이나 종양 환자 또는 장기 이식 후 면역 조절제를 장기간 복용 중인 환자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잘 챙겨서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호흡기 및 심혈관계 약물을 잘 복용해서 평소 이들 장기의 기능을 잘 유지하셔야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면역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균형 잡힌 식사 및 신선한 야채, 과일 등의 복용, 그리고 가능한 외출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겠고 비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권장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대한 손 씻기를 자주 해서 손을 청결히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0번 이상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행동들은 눈,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경상대병원 순환기내과 정영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교육계 역시 많은 계획이 나왔습니다. 입학과 개학 연기 등 학사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과연 교육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개학과 입학을 앞둔 이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분들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상남도 교육청 안전총괄 담당관 김기태 장학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 안전총괄 담당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김기태입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육계 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계획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교육부에서는 유초중고의 개학이 3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든 학교에 대하여 3월 9일로 개학 연기와 함께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책반 상황실을 운영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학사 일정 변경과 함께 추가 도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덧붙여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으로 하여 교육부의 학사 운영 방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급 학교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학교 체육시설 등 외부인 출입 한시적인 제한, 기숙사 운영 중지, 유치원 및 초등 돌봄 서비스 운영, 학원 휴원 공고,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 지도를 안내하였고 학생은 독서실과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안전총괄 담당관 김기태 장학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6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봤다면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겠죠. 네. 경남의 일상을 찬찬히 둘러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출발을 앞둔 경남의 청춘들과 또 경남의 현장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목하셔야 되는 게요. MBC 경남의 신규 프로그램 예고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문 다싸니 김해부터 가보겠습니다. 라섹 꼭 해야 되나? 라섹? 근데 뭔가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고 나니까 막상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안경 끼면 안 되나? 안경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불편하다 이거. 이게 귀찮게 따라왔다 이거. 아니 따라할 수도 있지. 참 이거 너무 생생내는 거 아니야? 타칭이 아니라 타칭. 네, 김해고 얼굴을 맡고 있는 박지상이라고 하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라섹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받고 이제 한 5일 뒤 정도에 이 렌즈를 제거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렌즈 제거하러 왔습니다. 오른쪽 하나도 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시력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다녔었는데 이 안경이 너무 무겁고 운동할 때나 뭐 공부할 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수능 끝나고는 꼭 라섹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경 라섹 수술을 한 직후에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에 계속 누워가지고 뭐 라디오 같은 거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건 어떠세요? 보이는 거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안내 받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라섹 하나 안 무섭나? 난 그게 좀 무섭던데. 여기 떨어뜨리면 무서우니까 여기 놓고 창영이를 제가 2학년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창영이 공부 잘하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약간 좀 찝쩍댔거든요, 창영이한테. 저는 수능 치고 원래 제가 면접 때문에 수학 영어도 좀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 학교에서 신입생 시험을 친다고 해서
영어 시험 쳤는데 듣기가 좀 어려워서 듣기랑 어떻게 해보니까 또 단어가 어려워서 단어 좀 하고 있어요. 고3 때는 제가 한창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해서 지금은 딱히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약간 하루가 좀 멍해야 된다, 죄책감이 든다, 약간 그런 것도 들기도 하고. 이모티 바디? 된 거 아니야? 됐다. 아, 이제 표준. 표준? 유리에 귀찮게 따라왔다, 이거. 아니 따라할 수도 있지. 참 이거 너무 생생내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인데. 저 이거 아는 거 같은데? 수능치가 안 왔나? 그러니까 여기 원래 우리 학사 공인 맛집이었는데 여기. 한 이틀에 한 번씩 간 것 같아요. 오빠도 맛있긴 맛있는데 저희 학생들끼리 가면 음료수를 서비스로 많이 주시거든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사실 거기 창문 하나는 사실 저희가 세운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 부숴도 사실 사장님이 아마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약간 뭐라고 되지, 이거를? 근데 나 뭐지? 나 저번에 졸업식 때 그 애들이랑 사진 찍는다고 쌤이랑 뭐 사진도 못 찍고 말씀도 거의 못 나눈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쌤 혹시 하이? 네, 쌤 하이 선생님 혹시 안 계세요? 나는 사랑이야. 아, 상교실? 상현실로 가셨어요? 네. 상현실. 내려가요. 지상희 학생은 2학년 때 종교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들 목소리를 듣고 또 겸허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주 좋은 학생이고, 또 이번에 사범대를 들어가게 돼서 아마 좋은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학생은 아이들에게 양신이라는 별명을 불릴 정도로 모든 아이들이 창영이처럼 성실히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의 대명사였습니다. 난 상현이 니 너무 약간 좀 엄청 딱딱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땐 그랬던 것 같은데? 2학년 때까지. 이제 반장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장 선거를 해가지고 저랑 창영이 딱 2명만 이렇게 후보에 있었어요. 제가 정말 아쉬운 표 차이로 졌거든요. 제가 반장 선거 때 이겨서 약간 처음에는 약간 냉정이었거든요. 약간 2학년 때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재밌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약간. 4학년 때 진짜 공부 많고 2학년 때 그것보다 그나마 좀 나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야자할 때도 막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창현이랑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집에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창현이가 약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것만큼 좀 대학 가서는 좀 더 즐겁고 좀 밝고 좀 약간 긍정적이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상이는 성격이 좀 착해서 부탁을 좀 잘 거절 못한 것 같은데 대학 가서는 좀 자기 생각을 좀 많이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힘든 시킬 때도 지상이 뭔가 그래 괜찮다 내가 할게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지상이가 자기 생활을 좀 더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기 안 와본 사람이랑 양창이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아니 뭐 나는 갑자기 나오는데. 아니 잠시만. 아니 왜 이렇게 높아 여기? 근데 가자 하면 가는데 제가 먼저 가는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제 발로 오고 싶진 않은데 끝이고 하니까 또 약간 한번 올라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따뜻한 남쪽 나라. 아, 회의 다 왔네. 여기 끝이네. 아, 그래도 뷰가 예쁘니까 약간 올라온 보람이 있네, 그래도. 진짜 왠지 다른 대구 가면 왠지 생각날 것 같다, 뭔가. 여긴 생각나겠지. 아, 야, 진짜 비행기랑 같은 것도 있는 거 같지 않냐? 지금? 내가 비행기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 제가 없는 동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또 잘 있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이제 내가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존해줬으면 좋겠어. 왜 니가 더 커보이게 크게 나오지? 실제로 커서 여기 몇 cm? 근데 벽까지 조금 넘거든? 진짜? 키 컸나, 그 사이에? 좀 누워있을 때 계속? 아, 왜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신입생 OT 때 서울 토박이인 친구가 갑자기 너 사투리 되게 심해 이러길래 아, 말투 좀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옛날 안경 챙겨가고 싶어요. 제가 안경 최근에 바꿨는데 그 안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쭉 고3 때까지 꼈는데 그 안경 낄 때는 최소한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방황한 생활을 할 때 이 안경을 보면서 아, 예전에 나처럼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남들 다 그렇듯이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왠지 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손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왠지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가져가서 친구가 좀 자랑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가 은근 살기 좋거든요. 있을 거 다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결혼할 때쯤이면 다시 오고 싶네요. 진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제 김해서 살고 싶어요. 이쪽에서 눈 오면 치워야 되지. 우리 눈 오면 나간다 이거 같아요. 눈 온다 이러면서. 수업에 뛰쳐나가고. 1학년 겨울방학 때 고칠 때 다들 그 안녕하십니까, 김상원입니다. 보도국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고요. 현업으로 복귀한 거는 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뽑고 나서 조금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관심이 결국은 나쁜 정치인들의 걸음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전에 잘 뽑는 게 중요하겠다. 풍요 속 그 빈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 과잉 속에서 오히려 허기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생방송 부담 굉장히 크죠.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나의 것 그대로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해드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시사 라이브 불독,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뵙죠. 우리나라 한국 신대사의 한 해를 끝낸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이다. 참여도 정신의 대국의 아이를 가지고 한국의 현대사에 또 피라미드도 내가 만들겠다. 문화도시 창원, 시를 담다. 창동 허세비 이선관,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예술청, 한복판에 이선관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이선관 시인은 이곳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창동에서 500m 내에서 주로 여기서 생활하시고 그 행동 반경이 어시장에 갔다가 여기 들렀다가 성광집 뭐 이런 데서 늘 이쪽으로 산책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창동 허셉이고 80년대 후반에 나온 시집 제목이 창동 허셉이라는 시집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승환 선생을 부르는 별명이 창동 허셉이가 된 거죠. 사람들의 얼굴에 각자 살아온 삶이 묻어나듯이 도시의 모습 속엔 옛 문화와 예술이 나타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동. 이곳에선 수많은 시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로서 우리를 달래고 위로한 시인. 창동 허셉이 이선관 시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릴 때 내성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외모의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죠. 한동안 잊힌 옛 마산 도심의 골목길은 도심 밀착형 예술촌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250년 길. 상상길로 이어지는 창동 예술촌의 중심엔 창동 허셉이 이선관 시인이 있습니다. 이선관 시인의 작품 세계는 어땠습니까? 특히 이선관 시인은 이제 주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 민주정신. 두 번째가 생태시, 생명시, 환경오염 등을 고발했던 그런 시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분단의 극복을 노래하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승환 선생의 시를 관통하는 정신은 풍자와 해학 정신이거든요. 웃음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렬하게 뭔가를 통쾌하게 아니면은 빈 것이 웃게 만드는 그런 정서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거든요. 이선관 시인이 마산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손꼽히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승관은 월초 정진엽 선생의 전통, 지역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마산의 문학, 마산의 정신을 대변하는 시인으로 이제 손꼽히게 된 거죠. 대부분 이제 근대 도시들은 근대성을 좀 가지게 마련인데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그 19세기 후반에부터 시작되던 근대성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마산은 굉장히 전형적인 도시라 할 수 있죠. 서양식 근대성의 두 가지 핵심은 결국 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현상이 마산의 도시 역사에 압축적으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이승관은 마산의 근대도시 마산의 민주주의 정신, 좀 더 크게 보면 근대도시 마산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을 재촉하는 창동 골목길 한켠. 이선관 시인 유품 전시관. 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기념사업회라 2005년도에 이선관 시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학가 지인들이 모여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선관 추모 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전시관하고 이번에 창동 이제 허셉이 그 시비를 만들었는데. 이승관 시인이 대학을 다닐 때 첫 시집을 냈습니다. 그 책이 기형의 노래라고 1969년도에 처음으로 시집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시집은 인간선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집이 환경시집으로 이름 나 있는 독수대입니다. 이 독수대가 우리 한국 환경생태계 시집으로는 이 시집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타계한 지 10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10년 되는 해니까 2015년에
배대화 교수랑 제가 공저를 해서 이승관 시 전집을 묶었습니다. 어릴 때 앓은 뇌성마비로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시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250년) 세월의 멋과 맛이 스며있는 마산 창동거리. 따뜻하고 사람 냄새나는 이곳은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향하는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는 창원 창동예술촌의 중심에는 창동 허세비 이선관 시인이 우뚝 서 있습니다. 덩치가 떡 벌어져가지고 생긴 쟤도 아주 멋있습니다. 야 정말 듬직하게 생겼네 그죠? 자, 과거에는 고급 스포츠였던 승마가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에 승마장만 400군데가 넘고요. 우리 지역 경남에도 다만 의령산청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승마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을 보시죠. 전격 공개입니다. 국내 승마 인구 100만여 명, 승마가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떠난 시골학교 운동장이 경주마가 뛰노는 훈련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승마복을 쫙 갖춰 입으니까 되게 멋있게 보인다. 겁나면서 재밌어요. 아, 겁나면서 재밌어요. 승마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태극 마크가 꾸민 야무진 우리 친구들. 오직 승마를 배우기 위해 멀리서 유학 온 친구도 있다는데요. 어디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아, 제주도에서? 네, 합숙 기간이 있는데 네. 저는 중간부터 합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제주도에 있는 승마고에 갈 생각이 있어요. 너한테는 다 계획이 있구나. 현재 유소년 승마 단원은 7명. 과거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그 말이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는 말도 사람도 진주로 찾아오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당연히 있겠죠. 이제 일반적인 클럽과 승마장과 또 승마 훈련의 과정은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단 승마 훈련은 전문 교과 과정을 우선시하는 네. 엘리트화된 테크니컬 위주로 된 정통 엘리트 승마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말해 선수를 키우는 교육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초보보다 승마를 조금이라도 배운 친구들인데요. 방학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집중 훈련 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선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말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예. 교육생들 실력도 천차만별. 장애물 정도는 사뿐히 뛰어넘고요. 땀을 좀 많이 흘린 것 같은데 그죠? 네. 호흡이 좀 잘 맞았어요? 멋있다. 게임기 대신 말과 노는 게 가장 재밌다는데요. 그럼 뭐 선수가 목표인 친구도 있는데 우리 친구는 어때요? 전 선수 쪽으로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재훈 친구 선수의 꿈 응원할게요. 아, 멋있다. 야, 아주 당당해 보여 진짜. 자, 요 위치에. 네. 오. 아, 얘 특히 진짜 말이 멋있네요. 오. 야. 일반인이 보더라도 와,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 명말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능력은 멋있고. 네. 말 이름이 뭐예요? 샤넬이에요. 샤넬. 야.
샤넬 자랑 좀 해주실래요? 샤넬이요? 네. 자랑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말 좀 타시는 분들은 네. 좀 까부는 말을 타면 좀 재밌어요. 좀 재밌어요. 그냥 좀 까불거든요. 예, 뭐 장난기가 많다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한테 승마를 이런 게 좋으니까 좀 요거 하나만큼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많이 오세요도 괜찮고. 일단 제가 말 타면서 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밸런스가 되게 좋아져요. 전신 운동인 승마는 자세 교정은 물론이고요. 유연성, 균형 감각, 심폐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훈련은 경남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자부심도 좀 남다르시겠어요. 어째서 자랑스럽습니다. 취미나 체험을 위한 승마장은 많지만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훈련원은 과천과 부산 그리고 진주 국내 3곳뿐이랍니다. 오구야. 그렇지. 근육질 경주마와 한 몸처럼 달리는 모습을 보자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야 지금 바로 앞에서 보니까 진짜 와 신기합니다. 멋있고. 누나 이거 하고 젠너스틱 따블이야. 다시 훈련 시작. 통과해. 그렇지. 알았어. 와 멋있다. 나왔어. A, B, C. 그렇지. 좋아. 그렇지. 잘했어. 이곳 훈련원의 경주마는 9마리. 교육용으로 수년씩 단련된 말들이라 똑소리 나게 영리하다고 합니다. 진짜 말 달리잖아요. 의리번쩍한 이 상패들의 주인공 누군지 궁금하시죠? 선수 출신으로서 그 경상남도에 적을 둔 제가 1호 전국체전 경남 대표 선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한성마협회 이사를 거쳐 또 경기도 성마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현재 지금 대한직장인 성마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쳐간 사람도 말도 들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도 굉장히 많겠네요. 에피소드도 많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습니다. 예. 40년 승마 경력을 살려서 재능 있는 어린 선수를 발굴하고 싶었습니다. 기왕 훈련을 열 거면 고향으로 내려가자 생각했는데요. 좋은 경주마도 구하고 널찍한 장소도 찾고 꼬박 2년을 준비해서 만든 훈련원입니다. 이랴! 실력이 느는 학생들을 보면 내려오길 잘했다 싶으시대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또 뒤 열의를 잘 받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선수를 아무래도 키우려고 생각을 하면 네. 모든 운동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매분 두 분이 다 이렇게 또 승마를 하신다면서요? 네네. 일단은 올해 소체 출전을 해가지고 소년체전이 다른 종목은 초등학생도 참가할 수 있지만 승마는 중학생들만 참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 3년 과정이잖아요. 네. 이때만 아무래도 약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체 예선에 참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남 대표로 한번 출전해보고 싶은 게. 참고로 올해 소년체전은 5월에 열린다고 하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승마를 시켜보고는 싶었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세도 안 좋고 한데 이제 승마 자체가 신체 좌우 밸런스라던가 뭐 이제 척추 교정 효과 이런 것들 있다고 해서 한번 시켜보고 싶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다가 이번에 이렇게 유소년 승마단도 모집을 하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한 이제 곳이 생겨서 시키게 됐어요. 어린 친구들에게 엄마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랍니다. 나 편안하게 괜찮아? 승마는 말과의 교감이 필수입니다. 덕분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저 빨리 올리라. 방향 바꾸자. 선생님, 나라야.
다른 말들도 물론 크긴다만 이쪽 얘는 엄청 큰데요? 이 종은 네. 독일 그 원볼라드 종입니다. 그건 뭐예요? 현재 시합 뛰는 말입니다. 아 실제 그럼 경주를 뛰고 있는 그런 말을 갖다가 현재 지금 시합을 뭐 뛰고 이제 연습용으로도 탈 수 있다는 말씀인데 말을 당연히 순하겠죠? 굉장히 트레이닝 돼 있고. 예. 전에.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름 뭐예요, 얘가? 예, 우피라고. 우피가 가격이 얼마라고요? 1억 8천. 1억 8천. 입이 딱 벌어지는 우피의 몸값 부럽더라고요. 새끼 손가락만 뒤로. 아, 3개 잡고 이렇게. 이거 잡아주고 달리면 안 됩니까?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우피 녀석 제 몸무게 때문인지 처음엔 살짝 당황하더니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피 잘했어. 아니. 가라는 뜻이 아니고. 잘했다. 잘했어. 야, 이거 이제 진짜 막 탄 거거든요. 막 탔는데 워낙 이제 훈련이 잘 돼 있는 말이다 보니까 해보니까 조금 자신감 같은 거 좀 생깁니다만은 뭐 과신하면 안 되겠지만 교감이 좀 되네요. 우피야. 잘했어. 잘했어. 자, 다시 가볼까? 가자. 고고. 승마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겁을 내고 네네. 조금 어렵다, 고비용이다 생각하시는데 좀 저희 정부 마산업법이 통과된 이후에 마사에서 지원 사업에 지금 말타기 운동도 있고 지역별로 지금 구름도 방과후 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 승마의 재변학들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찌뿌둥한 환절기 승마로 체력도 키우고 기분 전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처럼 기운차게 살고 싶으십니까? 부담 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가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올봄 승마로 생활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네, 앞으로 승마는 우리 경남 지역의 진주에서 배워야겠네요. 그렇네요. 네, 네. 경남 승마 훈련원까지 잘 만나보고 왔고요.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시청 소감 오늘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골라서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남은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도 같은 시각 수요일 저녁 6시 25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장군차의 김치를 녹이다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도심 속의 휴식공간 심산유곡에서 상품권을,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진주실크 공동브랜드 실키안에서 상품권을, MBC 내에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